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5월 4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트럼프, 외국인, 제이노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5월 신규 추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증시 체크는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증시 이벤트와 시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한 주에 어떤 저희가 전략을 갖고 시장을 임해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가 추천주를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의 컨셉상 바쁜 직장인이 이제 주식을 자주 볼 수 없으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혹은 두 달 정도 주식을 갖고 수익률은 한 10에서 15에서 한 2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또 방송이 일주 단위로 되다 보니까 급등주 뭐 이런 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컨셉,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방송 주기 이런 걸 봤을 때 좀 그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10에서 15에서 20%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내추럴입니다. 이거 5월 18일 날 매도하기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 18일 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는 더 올랐는데요. 어쨌든 목요일 날짜로 매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주 전에 그래서 13%로 이제 손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산업 이거 2% 지금 수익 중이고요. NH투자증권 13%, 대웅제약 6%, 그다음에 엑시콘이 가장 안 좋죠. 지금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6%.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의 용평 리조트인데 용평 리조트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9,000원에 말씀드리고 9,300원에 와서 못 샀는데 거의 20%가 지금 올랐죠. 거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룸프 리스트는 매수를 제외하고 오늘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만에 한 20% 정도 간 건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무리해서 사지는 않겠습니다. 또 종목은 또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17년 손익 확정 종목입니다. EM텍 14%, 와이솔 1%, 사람이 HR 13%로 손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5월 1주차 상승, 그 다음에 5월 2주차 횡보, 5월 3주차 횡보다 말씀드린 여러분 지금 2주간 횡보였는데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좀 줄지 않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이번 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좀 매물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 2300을 돌파하려면 주 후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지금까지 상승세 이끈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건 저한테 좋은 겁니다.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이 5월 15일 날 좀 팔고 그 나머지 계속 샀죠. 그리고 이제 기관이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근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시장 자체를 사고 있어요. 삼성그룹주라든지 내수주를 사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2300선 돌파도 금주는 횡보 가능하다. 돌파를 하더라도 주 후반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가 한번 외국인이 지난주에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기를 샀다. 사실 그 점자는 지금 보시면 왼쪽에 표시는 안 했지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일단 또 보시면 코웨이 내수주죠. SK텔레콤 내수주죠. LGU 플러스 내수주죠. NH엔터테인먼트 내수주죠. 이마트 내수주죠. 호텔신라 내수주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고 있는데 밸류 대비 싼 걸 사고 있다.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바닥권에 있는 거,
바이오로직스도 사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호텔신라, L통신 이런 거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금융주와 내수주를 샀는데 지금 이제 삼성그룹주와 내수주를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코스닥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5월 1주차 상승, 5월 2주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국엔 하락을 했네요. 그죠? 그 트럼프 이슈 때문에. 자,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기관대 개인 외국인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제가 코스닥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기관이라 그랬죠. 결국에는 빠졌다. 그나마 너무 막판에 올라서 다행이지만 기관은 진짜 징하게 팔고 있네요. 코스피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팔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환매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걸까요? 한번 이번 주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의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향후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은 680선까지 지금 640선이죠. 아마 680선까지 기대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산 게 뭐예요?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150 레버러지 ETF를 샀죠, 저희가. 이게 680 정도 가면 그것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4차 산업혁명 및 제약 바이오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외국인이 지난주에 뭘 샀는지 보시죠. SFA, 솔브레인, 서울반도체, BH, 네오룩스, J스택, IT죠? 그 다음에 카카오, CJ ENM, 인터파크, 모드투어, 하림, 이거 내수주죠? 그 다음에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죠? 그죠? 기관의 매수 패턴이 이제 IT, 바이오 제약에서 여전히 IT, 바이오에 이제 내수주가 조금 추가됐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내수주가 가장 좋다는 거네, 결론은. 사실 제약 바이오도 뭐 내수주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주요 지난주 증시 이벤트가 뭐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주 시황은 이제 계속되는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숨고르기 차원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가 지금은 별로 시장에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숨고르기가 시작된 거고, 다만 이제 신정부 정책이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한번 세부 내용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트럼프발 탄핵 쇼크에 시장이 출렁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되네 안 되네 러시아 스캔들로 그거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급락해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급락했어요. 근데 다행히 장이 좋다는 게 전강후약의 장세로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약세이면요 전강후약인데 시장이 좋으면 전약 후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파셨나요? 파시면 안 되죠. 시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런 이제 뭐 트럼프가 탄핵이 되니 시장이 불안하네 뭐 이렇게 노이즈를 끼우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하려고. 어쨌든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680을 향해서 긍정적인 장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향후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제한적이다. 예전엔 트럼프가 이제 안 좋아지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안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장세예요. 우리 수출주나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왜 시장은 계속 긍정적이냐? 국내 상장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골디락스 국면입니다. 대부분 시장이 좋아지고 과열이 되면 인플레이션 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아주 좋은 골디락스 국면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막 비용을 짜내는 뭐 마른 수건 짜내는 그런 흑자가 아닌 외형과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건 외국인 매수세가 4월보다는 좀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 시장을 사고 있다. 근데 어떤 시장?
밸류가 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주의 제이노믹스라고 이제 새로 노무현 정부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 제이노믹스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코너를 하나, 제목을 하나 잡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정부의 정책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딱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잖아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크게 두 개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진보경제학자 한성대 교수가 드디어 그 김성주 교수가 드디어 한성대 교수죠. 임명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 개혁을 중시하며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 납품과 후려치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래서 아예 똑 찍어서 얘기를 했죠. 4대 재벌 잘하라고.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점을 철저히 감사한다. 근데 이게 코스닥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그전에 이렇게 끽소리 못했잖아요. 막 대기업이 막 제가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이익률이 개선 가능하다. 실제로 여러분 뭐 IT 주품 부품주 이런 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뭐 가격 경쟁력을 뭐 한다 그런 얘기만 신문에서 보셨죠. 그래서 대기업 하청업체, IT, 자동차 중에 이제 매출액은 크나 이익 규모가 적었던 업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굉장히 노멀한 부품들 있잖아요. 뭐 케이스라든지 자동차면 뭐 시트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잘 한번 보시고 제가 보고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코스닥 및 중소기업의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또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사회수석의 도시재생 전문가 김수영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다. 이게 김수영 교수가 임명됐다는 건 그 박근혜 정부와 달리 그 부동산 정책이 패러다임을 완전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일단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한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제 공공 임대주택은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전환하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게 세수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안 좋은 거죠. 다주택자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도시 재생이 추진이 된다. 이거 한번 잘 이제 우리가 테마로도 봐야 되는데, 기존의 뉴타운은 사람을 원주민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완전 때려 부수고 다 했어요. 근데 도시 재생은 말 그대로 재생이란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재생을 시키는 게 재생을. 원주민이 그대로 살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존의 뉴타운 정책은. 결국 이게 다 뭔 얘기냐? 부동산에 그 좀 좋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 좀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 자본들이 흘러가기가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결국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은 재미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증시로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번 잘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보세요. 꼭 증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풍력주가 굉장히 핫했죠. 여러분 제 기억으로 풍력주가 한 10년을 쉬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신에너지 정책 기대감의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풍력주는요, 매출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한두 개 빼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카드 업계에 문정부의 그런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 그랬었잖아요. 전전긍긍, 통신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드사 업종의 보수적인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해찬 중국 특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사드 보복 해결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환령이 완화될 여지가 있으나 여러분 이미 시장은 그걸 선반영했어요. 엔터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한 상태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갔네, 지금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제이노믹스가 정부의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고공행진인 증권주 실적 모멘텀이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코스피 랠리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했던 대형사와 중형사 중심으로 주가 강세가 지속된다. 그래서 코스피 2400까지 증권주는 지속 보유 관점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NH투자증권 갖고 있죠. 자, 지난주 증시 체크입니다.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증시로 횡보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돌발 악재로 인한 급락시 매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언제다? 외국인이 팔 때다. 외국인이 5일 이상 시장을 팔면 우리도 빠져나온다 라는 말씀. 추천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말씀. 무조건 팔고 나온다. 외국인이 5일 연속 팔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신정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스피는 증권, IT 업종별 중대형주, 코스닥은 뭐 제가 귀에 딱지가 나도록 말씀드리죠. 규제개혁, 제약바이오, 일자리, 신재생, 소비 활성화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5월 신규 추천주입니다. ST팜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아쉬움을 과연 이 ST팜이 달래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ST팜 종목 코드 237690이고요. 동아소시홀딩스의 자회사로 CMO 방식입니다. 주문자 제작이죠,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신약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원료 재료를 만들어주는 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 회사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8,854억이고 16년 매출이 2,004억, 16년 영업이익이 776억. 그게 잘 나옵니다. 이게 이 종목의 장점이야, 싸요. 퍼가 10몇 분이 안 돼요. 다른 제약 그런 거에 비해서. 발행 주수가 1840주 뭐 원만하고 전분기 거래량이 9만 주, 최근 한 달 거래량이 14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이제 늘었죠, 여러분. 옆에 밑에 차트 보시면 거래량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활성화와 그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 정보 전달 물질 치료제 성장에 따른 수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가 47,000원에서 48,500. 이번엔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평 리조트를 너무 짧더니 제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4,500원, 보유 기간은 6월 말입니다. 밑에 차트 보시면 여러분,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이 약간 수렴형의 형태입니다. 요건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월 25일 방송 안내입니다. 거래 비밀 6편 최종이고요. 거래량 예측입니다. 약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거래량을 이제 당일 매수할 때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